네, 요즘 또 봄 되면서 여러 가지의 신발들 많이 예쁜 신발들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디자인만 보고 신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발을 신게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 다리를 길고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현대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 하이힐. 자, 미끈한 다리의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제가 여성들의 아이템이라고 저보다 더 좋은 것 한번 같아요. 신어봤는데요. 무엇보다 몸이 앞으로 기우는 것이 굉장히 균형 잡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다리, 특히 종아리에 도루묵이 알배듯이 알이 배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각선미를 살리려고 신은 하이힐 때문에 다리는 온통 알천지입니다. 왜 이렇게 다리에 알이 생기는 걸까요? 신발로 인한 건강 적신호, 그 원인과 해결책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 포근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잦은 요즘 경제적이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는 최고의 운동으로 손꼽히는데요. 네,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하고 있어요. 한 10km 정도? 예, 그 정도 운동도 할 겸 건강해지기 위해서 걷고 있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 평소 걷기나 등산을 자주 한다는 이명자 주부. 하지만 늘어나는 종아리 알을 볼 때면 걷기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마저 든답니다. 무지쓰이죠. 전에는 없던 이 알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녀는 종아리의 알 때문에 반바지나 치마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데요. 평소 낮은 신발을 즐겨 신었던 것이 원인은 아닐지 추측을 해봅니다. 어디 나갈 때나 그럴 때는 플랫 슈즈를 많이 신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부쩍 플랫 슈즈를 많이 신어서 그런 것도 같고. 굽이 낮고 활동성이 좋아 여성들이 즐겨 신는다는 플랫 슈즈. 과연 종아리 알은 이 신발 때문에 생긴 걸까요? 신발이 다리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 하이힐의 경우 체중이 앞으로 실려 다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반면 플랫 슈즈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 슈즈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발 뒷부분에 집중시킵니다. 하이힐과 반대로 뒤쪽에 충격이 많이 가게 됐고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발목 관절이나 마찬가지로 종아리 근육이나 아킬레스를 수축시키고 또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플랫 슈즈도 장시간 잘못 신으면 알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요. 수축된 상황에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생긴다는 말이죠. 안 맞는 신발을 장시간 신었을 때는 발을 각인장시키고 그게 만성화됐을 때는 발목을 굳게 하거나 종아리를 굵게 하거나 알을 만들거나 변형을 유발하고 심지어 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8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흥기 씨.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하루에 많이 서 있을 때는 하루에 10시간, 9시간. 얼마나 힘드실까요? 직업의 특성상 서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다리가 붓고 당기는 건 물론이고요.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혹시 신발 때문일까 여러 차례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일할 때 제가 키가 상대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불편해서 높은 신발을 신었는데 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낮은 신발로 바꿨어요. 그래도 발이 아픈 게 여전히. 굽이 낮은 신발로 바꿔봤지만 무용지물. 통증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검사 결과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발이 굉장히 너무 얇은 신발을 신고 장시간 자기 하중을 오래 발에 주게 되니까 이런 것이 족저근막염의 또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특히 뒤에 쿠션이 있는 신발에다 좋은 깔창을 선택해서 신는 것은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이렇게 신발만 제대로 바꿔도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소에 신발을 어떤 신발을 많이 신으세요? 하루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서 계시나요? 신발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이제 몸의 체형을 제가 살펴봄으로 해서 어떤 신발이 잘 맞는지 추천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능기 씨와 같이 장시간 서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굽이 있으면서 발등을 감싸주는 신발이 좋은데요. 발의 피로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 신어봐야 알겠지만 좀 편안한 것 같기는 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찾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와서 맞췄어요. 발의 변형이 왔을 경우 이 같은 맞춤 제작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발이 이렇게 볼이 넓고 앞에 여기가 나와가지고 일반 신발은 좀 불편한데 편안할 것 같아서 한번 신어보려고요. 그래서 신발이 편안해야지 필요하지 않잖아요. 발 모형에 맞춰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사실. 먼저 평발의 경우 뒤꿈치보다는 볼이 편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발의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일명 칼발의 경우 발을 완전히 감싸주는 신발을 신어야 보행 시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또한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발은 발바닥을 지지해주는 쿠션이 들어간 신발을 고르는 것이 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신발 하나만 잘 신어도 건강이 보입니다. 내 발에 맞는 신발로 건강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보면서 굽이 낮은 신발도 다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을 내딛었을 때 이제 굽이 없는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무릎,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충격을 대신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 4cm 정도의 신발을, 굽이 있는 신발을 신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